이제 글로벌 리더십 4주차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인물 이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인물 이론은 이 관심의 초점이 지도자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 이론,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할 상황 이론은 지도자와 추종자의 이 상호작용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물 이론에서는 추종자를 변수로 그다지 많이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지도자는 타고난다. 지도자에게는 이러한 성격들이 있다. 그리고 지도자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 그 인물 이론 안에서 그렇게 한 약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보았었고요. 근데 상황 이론에서는 지도자 그리고 추종자, 지도자와 추종자가 서로 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요 상호작용에 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상황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이론에서는 추종자에게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종자가 지도력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물 이론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이론도 몇 가지 세부 또 그 좀 이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상황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적 접근법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나온 겁니다. 1969년에 처음 제안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몇 차례 좀 그 뭐라 그럴까요? 발전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몇 차례 수정을 거듭해 가지고 situational leadership 2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년, 26년에 걸쳐 가지고 상황적 리더십이 이렇게 개선이 되어 간 것이죠. 예. 자, 이거를 누가 같이 얘기를 했냐면 두 박사가 같이 얘기를 한 건데 폴 허쉬라고 하는 교육학 전공의 박사와 그리고 케네스 블랜처드라고 하는 교육 행정학, 그러니까 교육학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교육학이다 보니까 뭐예요? 교사, 학생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교육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리더십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사실 그 케네스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여러 명 공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예. 이 책의 공저자 중에 한 명인데 예. 자,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 예, 이것이 이제 여기 좀 들어가 있는 건데요.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의 유형이 있고 지도력의 유형이 있고 추종자는 발달의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리더십의 유형, 리더십은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이 있고 저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 추종자는 예, 발달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 중, 고 이런 식으로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종자의 성숙이 아직 미숙하냐, 중간 정도의 성숙이냐, 아주 성숙하냐에 따라서 리더십, 지도력의 스타일이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뭐로 좀 얘기할 수 있냐면 어린이 선생님, 그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선생님의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리더십은 지식적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적 차원이 있는데 이제 그 추종자는요. 유능성, 헌신성, 그리고 동기 유발의 수준. 예.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추종자의 성숙이 지도자의 행동의 효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추종자들이 워낙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도력을 아무리 발휘해도 어떻겠습니까? 결과가 좀 약하겠죠. 근데 추종자가 워낙 성숙한 사람들이고 워낙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도력이 좀 시원찮아도 결과는 잘 나오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추종자의 성숙에 따라서요. 자신이 지시할 거, 그리고 지원할 거, 이거의 정도 그리고 수준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자,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하나. 자, 숟가락은 말이야. 이렇게 쥐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그 밥을 먹을 때 밥을 흘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그 밥을 적당히 떠와서 먹을 만큼만 적당히 떠와서 떠온 거는 가급적 다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 고등학교가 돼서는요. 식탁에서 매너가 있잖아. 식탁 매너를 잘 지켜야지. 대학생이 되면요. 식탁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건 둘째치고 다 이제 다 지난 거고 그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식탁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지. 그리고 식탁에서는 오히려 좀 더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추종자의 성숙에 따라서 어때요? 지시하는 행동이 많고 자세할 수가 있고 적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원적 행동. 그냥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잘한다. 아이쿠, 아이쿠 잘한다." 이렇게 하는 그 지원의 행동. 예. 그것. 그리고 심지어 아주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렇군요. 예. 잘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종자의 성숙에 따라서 지도자가 얼만큼 가르쳐 줄 거냐. 그리고 얼만큼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고 격려해 줄 거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인물 이론과 다르죠. 그쵸? 자, 이 상황적 리더십 내지는 상황적 접근법에는요. 지도력의 스타일이 4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상황적 접근법에 그 지도력의 스타일은 4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위임형이 있고요. 이건 추종자가 매우 성숙할 때는요. 뭐 지시적 행동도 하지 않고 지원적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위임을 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자, 도움형이 있습니다. 이건 추종자가 아까 발달 단계를 얘기했었죠. 추종자의 성숙도가 중상 정도다. 자, 최상이 아니라 중상 정도다라고 한다면 추종자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죠. 비전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여전히 성숙도가 중상이기 때문에 어떤 과업에 관련된 거, 어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지시적 행동, 높은 지원적 행동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코치형이 있습니다. 이건 추종자의 성숙이 상도 아니고 중상도 아니고 중간 정도다라고 했을 때는 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 줘야 돼요. 예. 그러면서 격려가 있어야 되겠죠. 예. 방향을 제시하고 예. 그리고 격려하는 겁니다. 지시형은요. 추종자가 낮은 정도의 성숙도를 보이면 명확하게 지침을 가지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매뉴얼 같은 거가 있죠. 몇 시 출근, 오면 무엇을 하고, 업무, 오늘의 업무를 파악을 하고, 예. 뭐 간단한 회의를 해가지고 오늘 무슨 업무를 합니까? 무엇은 누구랑 연락을 해야 됩니다. 예, 누구의 도움을 받으세요. 예, 그리고 중간에 나한테 점검을 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한 지침이 있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업무를 챙기는 거예요. 예, 어느 부서랑 연락을 해왔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업무를 챙기고요. 그러니까 높은 지시적 행동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에 따라 가지고는 좀 지원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상황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추종자들의 발달 내지는 성숙도, 발달 수준, 성숙도에 따라 가지고 지도자가 발휘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지시적 행동 그리고 지원적 행동인데 어느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잘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 볼 때에 저의 이 뭐죠? 그 제가 우리 학우들하고 같이 그 해외 봉사, 해외 단기 봉사를 몇 차례 다녀왔었거든요. 해외 단기 봉사를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제가 주로 했던 스타일이 뭐였냐면 저는 위임형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맡긴 거예요. 특별히 이거를 맡기고 팀 리더, 예, 학생 대표하고만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갔었는데 좀 잘못된 거였죠. 예. 그리고 이거를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걸 하면서 아마 발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지시적 행동들을 하기는 했는데 어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장단점을 얘기를 한다면 단순해 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죠. 어떤 거예요? 지도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지시적 행동 그리고 지원적 행동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추종자는 발달 수준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시적 행동 두 가지 미안합니다. 지도력 스타일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두 가지 예. 이 두 가지를 어떤 거를 더 쓰고 어떤 걸 덜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고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상황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맞춰 가지고 좀 이 두 가지 요소, 예, 지시적 행동, 지원적 행동 이거를 적절하게 응용해서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지도자로서 할 것, 하지 말 것 아주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추종자들의 성숙도가 낮은 사람에게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시적 행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시적 행동을 적게 한다?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추종자들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는 것. 예, 이거를 강조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도자로서 자, 내가 지도자니까 날 따라라. 예. 내지는 나는 지도자니까 그리고 난 지도자고 나는 수평적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내가 돌보는 사람들, 내가 이끄는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들이지? 예,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데 이 장점들 외에 좀 단점들 내지는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이론, 상황적 접근법에 실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지 않으면서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수치화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주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이어령, 비어령, 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좀 접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추종자들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이 특정 요소들의 개념이 좀 모호한 거예요. 아까 초반부에 추종자들의 유능성, 헌신성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 헌신성은 이 이론을 제시한 분들에 따르면 헌신성은 자신감과 동기 유발이 같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신감과 동기 유발이 어떻게 같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헌신성은 자신감과 동기 유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이걸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도자의 이 성별
내지는 지도자의 특성이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지도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예.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러니까 지도력은 그래서 또 어떻게 아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가 동일하게 지도적 그 지시적 행동과 지원적 행동을 동일하게 균일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신의 지도력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따라 가지고 예 그 지원적 행동을 할 거냐 지시적 행동을 할 거냐 내지는 나는 좀 지원적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의도적으로 지시적 행동을 내가 더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뭐 남성은 지시적 리더십이고 여성은 지원적 리더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 사회가 많이 그 성구별이 에서 많이 벗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론이 70 년대 그리고 80 년대의 이야기잖아요. 벌써 그때로부터 40년 정도가 지나왔기 때문에 좀 요 '남성은 지시적 리더십이고 여성은 지원적 리더십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너무 좀 단순화된 것 같아 가지고 예 과거에는 이러한 그 비판이 있기는 했지만 요즘은 좀 이러한 비판이 또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오늘 이 첫 번째 동영상의 그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상황 이론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가 나온 건 이 상황적 접근법입니다. 이 상황적 접근법 내지는 상황 이론이 이전의 인물 이론과 다른 것은 지도자의 초점을 맞추던 인물 이론과 달리 이 상황 이론 그리고 상황적 접근법에서는요. 지도자와 추종자 예 이 두 당사자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예. 이것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도력은 두 가지 지도력이 있는데 이것이 추종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무엇을 더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황적 접근법의 그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